네, 오늘 토론회는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를 하고 성음회가 주관을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과 비전을 유권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실로암 폰의 라디오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다시 듣기는 생중계가 종료된 이후에 성음회 43 공동 채널 5000번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이 토론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노귀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서시련 회장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진행을 맡아주신 성음회 봉승영 회장님과 관계자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 앞으로 4년간 서시련을 이끌어갈 훌륭한 새 회장님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회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새 후보자님, 본인의 그 공약과 포부를 마음껏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를 기호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토론회 진행 방식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견 발표와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의 순서는 토론회 직전 현장 추첨을 통해 결정됐습니다. 분야별 토론부터는 기호 순서를 기본으로 하되 질문마다 발언 순서를 순환해 진행합니다. 모든 발언은 예비음과 종료음이 있으며 종료음이 울린 뒤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럼 예비음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종료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청중 여러분의 박수는 정견 발표와 마무리 발언이 끝난 뒤에만 부탁드립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본 토론의 질문은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받고 그 다음부터 간단하게 후보당 한 분씩의 청중 즉석 질문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 중 청중의 심각한 소란이나 진행 방해가 있을 경우 진행자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후보자 한 분당 최대 5분입니다. 4분 30초에 예비음이 울리고 5분에 종료음이 울리며 종료음 이후에는 5분 1초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정견 발표는 현장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시련 회장 후보 기호 1번 신창숙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경기 침체로 인해 정말 힘드셨죠. 병원년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꿈을 꾸고 밝은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살 철모르던 나이에 시신경 위축 판정을 받은 저는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맹학교에서 졸업하고 안마업계에서 성심성의껏 일해왔습니다. 2005년 안협 경기지부 여성분과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부 임원을 두루 맡아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2006년에는 아이를 낳은 지 2달 남짓 된 몸으로 5.25 사태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여러분 곁에서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7년부터는 시니어 산모안마 술식개발위원으로 안마 발전에 힘썼으며 2020년부터는 안협중앙회 의료분과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노원구와 강북구에 4억 6천만 원의 바우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안마원 코드 분리, 제로페이, 안마사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산모 바우처, 민생 쿠폰 등 우리 안마사님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며 오늘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영등포 지회장을 맡은 저는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회원님들의 고충을 챙겨왔습니다. 1인 시위를 통해 영등포 쉼터를 받아내고 매년 김장김치를 회원님들과 나누면서 우리 서시련이 회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기구와 요트 체험, 벚꽃축제 예산 전액을 구청 지원으로 마련하고 매년 6,5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받아왔으며 사랑의 빵 나누기, 임용 봉사, 차량 기부가 이어지는 등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길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처럼 영등포 회원님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며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복지콜 연결은 여전히 어려웠고 65세 이후 실명하신 분들은 외롭고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복지콜과 바우처 택시 좀 잘 잡히게 바꿔보자. 외롭고 쓸쓸하신 어르신들을 어떻게든 챙겨보자. 영등포의 혜택을 서울시로 이어가보자. 그렇게 저는 서시련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당선 즉시 분야별 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을 선거 전부터 직접 만나 서시련의 요구를 정책 공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 여건을 만들고 저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안협과 영등포에서 그래왔듯이 서울시 예산 넉넉히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시스템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전 콜 접수제와 출퇴근 셔틀버스, 가치 동행 확대 등을 통해 복지콜 연결률을 확실하게 높이겠습니다. 육아콜 제도를 신설하여 아이를 키우는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고충을 덜겠습니다. 또한 여성 기사 채용을 늘리고 착한 기사제로 우리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겠습니다. 키로 제한, 경유 제한 풀고 카카오 택시 드리겠습니다. 매년 효사랑 잔치를 열고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돌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동지로서 65세 이후 실명하신 어르신들의 고충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건강권을 지키겠습니다. 서울시의 무장애 숲길 사업에 시각장애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우리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남산 수준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사랑의 빵 나누기, 김장김치, 임용 봉사, 도배 지원 등 영등포의 혜택을 우리 모두와 나누면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자립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혜택받는 서시련, 풍요롭고 행복한 서시련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실래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서시련의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성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서시련 예비후보 기호 1번 신창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나병택입니다. 기호 3번 저 나병택은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전문 복지사이자 투쟁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한 배에 승선한 우리 모두를 위해 쏟아붓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시련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서시련 일은
여러분의 일이자 제 일이요 우리 가족의 일이기도 합니다. 비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서실현 환경을 저의 작은 힘으로 바꾸고 개선해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리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달변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복지사로서 걸어온 제 인생은 단 한순간도 퇴보하지 않고 늘 발전해 왔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의 축적된 경험과 추진력으로 그리고 투쟁으로 서실현의 발전을 이끌고 여러분께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서실현을 발전시키고 지혜를 성장시키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 제가 준비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콜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지혜의 자립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여성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 불안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시각장애인 인권과 시청각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청소년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탈시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전용 요양원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호 3번 저 나병택에게 든든한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상당히 아껴주셨네요. 자,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각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넘어 행복한 성장으로, 법인과 동행하는 지혜의 성장으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후보 기호 2번 김대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바뀌는 변화기에 있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모르는 것은 AI가 알려주고 그림,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서실현과 센터도 AI 시대에 걸맞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대변혁을 준비하는 한강의 기적, 강한 변화를 이끌 리더를 필요로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회원과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대하고 건전한 문화와 질서를 만들고 청렴을 덕목으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김대근은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8년 동안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세 분의 회장님들과 이 일을 함께한 검증된 사람, 한마디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 현직 회장님들과 이룬 업적으로는 첫째, 바우처 택시를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회원님들
출퇴근 이동에 도움이 되고자 보람 일자리 운전원을 최초 4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80명이 되는 사업으로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세대를 후원받아 8년간 단 한 대도 자동차를 증차하지 못했던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당시 도입된 전기차는 지금도 우리 회원분들을 모시고 서울 곳곳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서시련은 2006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소불집으로 분리된 후 2019년 3월에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4만여 시각장애인 회원분들이 권익을 증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시각장애인 이동우의 자유를 넘어 행복한 삶으로 법인과 동행하는 지혜의 성장으로 슬로건 아래 저는 7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콜 차량 늘리고 운전은 늘리겠습니다. 이동권 문제는 비용 지출이나 예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어플로 복지콜을 부를 수 있도록 편리한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바우처 택시의 거리 제한을 풀어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콜비 인하로 바우처 택시 안 잡히는 문제, 이 김대근이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다섯째, 7,000대 가입한 온다콜로 바로 콜 접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여섯째, 카카오 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 반드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와 함께 서시련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해 서울 전 지혜 쉼터를 반드시 설립하겠습니다. 쉼터가 우리 동네 작은 복지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전 지혜 쉼터가 설립되어 사업비 확대, 예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비된 일꾼, 진짜 일꾼, AI를 선도할 적임자, 저 김대근이 하겠습니다. 공약 실천으로 회원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시간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전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분야별 토론은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주요 현안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각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이 입장과 정책 방향을 듣는 시간입니다. 각 질문마다 후보자당 1분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1분 20초의 예비음이, 1분 30초의 종료음이 울리며 종료음 이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그럼 복지콜 질문 분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콜을 이용하려는 경우 원하는 시간에 배차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에서는 복지콜 예약제와 합승제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오래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순환하겠습니다.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콜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콜의 과밀도를 낮추고 퇴근콜 인센티브를 인상해 배차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전 콜 접수제를 통해 수업, 예배, 회의 등에 앞서 콜을 미리 접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편 작년 9월 서울시는 2030년도까지 현재 161대인 복지콜 차량을 200대까지 39대 증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에 따라 같이 동행도 현재 80명에서 120명까지 늘려 콜 처리율을 85%까지 높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콜처럼 우리도 기재부 산하 복권 기금 예산을 받아올 것입니다. 장콜은 물론 대전 사랑 나눔콜에 시각장애인 이동 지원 복권 기금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 우리 서시련도 반드시 받아오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당선되면 이동권 꼭
바꿔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좀 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거 실패 사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요.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안착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장애인 복지콜과 가장 큰 유사한 장애인 콜택시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콜에서는 우리 센터의 경유콜을 도입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장콜이 전일 예약제 그리고 동행콜, 광역콜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일 예약제는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 병원 진단을 위한 검사일 그리고 출근 등을 우선 고려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동행콜 과거 합승제라고 하는데요. 회원분들이 설문조사 그리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그 방법을 찾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획, 실행, 검토, 재계획, 실행, 그리고 재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차량을 200대로 2030년까지 늘어나는데요. 운전원을 250명으로 반드시 늘려서 92%의 성공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복지콜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온 어쩌면 우리 몸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콜이 혈관처럼 잘 흘러가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꽉 막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사 상태에 걸리거나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반드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예. 들려주십시오. 복지콜을 늘리는 것보다 소극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기사를 재고용하는 일, 그다음에 임착 택시를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은 꼭 해서 제가 복지콜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은퇴한 기사님들을 재고용해서 서울시가 택시를 사드리고 우리가 기사님들 70세까지 예, 할 수 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네. 자, 앞서 저 룰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토론 중에는 박수가 금해져 있습니다. 박수를 치실 경우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복지콜 관련입니다. 예전에 비해 일부 운전원들의 기본적인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꾸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와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원들에 대한 안내 교육, 친절 교육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5성급 호텔이나 항공 승무원들이 받는 엘리트 서비스 수준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나 항공사 승무원들과 동일한 친절 교육을 통해 응대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 교육과 함께 시각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 그리고 농맹인에 대한 안내 교육, 소통 방법, 교육 등을 통해서 중복장애 이용자들도 중복장애 문제로 이용이 어려움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안내 교육, 친절 교육은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회원분들이 운전원들로부터 그야말로 진짜 최고의 서비스를 그리고 친절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김대근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갓 입사한 그 직원은 물론 서시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각장애인 체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시각장애인 그 체험을 반드시 다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 교육을 하고 뭐 저시력이 됐던 전명이 됐던 여하를 불구하고 안내를 소홀히 했을 때 뭐 삼진 아웃제 같은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안내를 반드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콜 앱을 개선해서 기사님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상벌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복지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친절도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교육 이후의 시스템 문제입니다. 친절해도 불친절해도 안내를 잘해도 안 해도 기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게 많지는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넘어 운영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첫째, 회원의 평가와 반복 민원, 현장 점검 결과를 포인트 점수로 환산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등급별 우수 기사 인센티브를 통해 잘하는 기사들이 남는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회원 식문고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동권은 우리에게 편의가 아니라 생존권입니다. 저는 복지콜을 우리 시각장애인의 인격권으로 지켜주는 친절하고 안전한 시스템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바우처 택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바우처 택시 운전원들의 불친절한 태도가 현장에서는 개선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 후보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바우처 택시의 가장 큰 그 문제는 현 집행부가 서울시의 택시 정책과에 바우처 택시를 반납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납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장해야 될 일들이 생겼을 때 서시련의 의견이 그 바우처 택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운영권을 찾아오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에 운영되는 그 모든 택시를 바우처 택시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선 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동행콜 택시를 바우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들어 그 바우처 택시 연결이 이제 잘 안 되는 것은 작년 10월에 2,000원이 1,000원으로 삭감되면서 그 벌어진 일이거든요. 제가 당선되면 콜 인센티브를 3,000원으로 인상해서 우리 바우처 택시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교육을 반드시 반전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바우처 택시 역시 불친절에도 페널티가 약하고 친절에도 보상이 적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콜과 달리 바우처 택시는 센터가 직접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우처 택시의 인센티브 초점을 맞춘 착한 기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전화 및 배차 앱을 통해 우리의 평가를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높은 착한 기사는 장거리 우선 배차, 월별 인센티브, 연간 포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플랫폼과 협약 구조를 재정비해 서울시 운수사 연합회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맹, 여성 회원 전담 기사들을 운영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기사군을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나아가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기사는 재교육, 배차 제한, 계약, 배제까지 단계화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착한 기사제가 정착되면 바우처 택시도 우리들의 안전한 이동 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사무처장 당시 장애인식 교육 그리고 친절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거든요. 지속적이고도 아쉽고 그리고 몇 번의 교육으로도 운전원들이 드라마틱한 개선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죠.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내 방법 그리고 출발지에서 회원분들과 만나지 못해 겪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내용을 교육에 반드시 추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은 그 즉시 효율성, 실효성을 기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2026년 내에 일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친절 운전원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고 불친절 기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삼진아웃제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서울시가 참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택시 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횟수 제한만 하고 있고 불친절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집회라도 해서 회원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우처 택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같은 기사 9회 이상 탑승 금지와 30km 거리 제한으로 인해 요금 부담을 겪는 회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30km 제한은 서울 중심적 명분인데요. 이미 경기도는 인근 광역시로 운행 범위를 넓혔고 대전 사랑 나눔콜 역시 세종, 공주, 논산, 계룡, 청주 등 인접 7개 시군까지 운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권 보장은 거리보다 이용자의 실제 생활권이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교통약자는 병원 진료나 생업을 위해 이동하는 수도권 공동 생활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콜의 리프트 차량은 인근 도까지 가는데 바우처 택시만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또 다른 차별입니다. 저는 경기도와 대전의 이 근거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차별에 대한 인권의 권고 등을 통해 거리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모든 지역에서 같은 기사를 9번 이상 못하게 하는 것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입니다. 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택시가 잘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고 15분 이상 콜이 잡히지 않는 경우 같은 기사를 충분히 배차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저는 제한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적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대원칙입니다. 먼저 9회 이상 탑승 금지에 대해서는 동일 기사 이용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우선 개선하고 추후 완전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순서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함께 부정승차에 대해서 안정장치도
특별히 마련해서 취약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km 문제는 서울시 외곽에서 대각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30km 제한 없이 장애 요금제로 반드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2024년에 사실은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가 이 부분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장애인 콜은 바우처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처장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바우처 콜이 가능한데 이 문제도 완전히 다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근 11개 시군 인천공항까지는 반드시 30km 장애인 요금제가 아니라 전 지역 장애인 요금제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동일한 기사 9회 이상 사용 제한은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런 바우처 택시 운영권을 서시련이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발생된 일이어서 반드시 운영권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더 나아가 바우처 콜 체결률이 높은 기사들을 포상함으로써 동기부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서의 거리가 50km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울 시내에서는 30km 거리 제한을 반드시 저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인 및 지회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회가 있지만 현재 지회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5개 지회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회 간 불균형이란 우선 쉼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14개 지회에는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11개 지회에는 아직 쉼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각 지회에 1년에 몇 개 이상을 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먼저 밝혔고요. 11개 지회에 쉼터를 반드시 설립하는 것을 지회 성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지회에 쉼터가 설치된다면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쉼터를 설립하고 지회가 운영 주체로 있는 한 사업,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지회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회와 쉼터가 함께 중도장애, 그다음에 어르신, 중복장애인도 가장 가까운 우리 동네 복지관으로 이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케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회와 쉼터는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로 발전하는 것이 저의 마스터 플랜이고요. 물론 제 임기 내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나 관련 규정 방안은 제가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혜가 발전해야 서시련도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쉼터를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쉼터만으로는 지혜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데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작 지혜와 중구 지혜의 사례를 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간보호센터 만들고 자립생활센터 만들고 활동지원센터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지혜는 반드시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그 복지관에서 60억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만드는데 전문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반드시 지혜를 키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현재 11개 지회는 아직 쉼터가 없는데요. 저는 영등포에서 쉼터와 매년 6,500만 원의 운영 예산을 받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모든 지회에 쉼터와 운영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서 해왔던 김장김치와 빵 나누기, 임용 서비스, 도배 지원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모든 지회 회원님들이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 지회장님과 손잡고 구청을 설득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TF팀 구성해서 지회장, 구청장님 또 시의원, 구의원 꼭 설득해서 공약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현재 서시련은 매년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회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부분 서시련 재정이 확충되는 대로 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회원 모두가 혜택받는 서시련, 풍요롭고 따뜻한 서시련 제가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현재 서시련의 법인 재정이 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원금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법인 운영 구조나 사업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서시련은 그 수입 사업 구조에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사업 확장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사업도 유지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뒷걸음 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타 기관에 빼앗긴 그 시각적인 안마사업, 파견사업 9명을 되찾아서 39명으로 늘려서 다시 그 고용 장려금을 확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외연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보호작업 시설 만들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만들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시켜서 반드시 서시련을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해서 유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후원처 발굴을 제외하면 서시련의 재정은 수익사업 다각화와 예산 확보 그리고 내부 예산 구조, 개편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시련은 수익사업 운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4년 서시련은 배정된 경로당 파견 안마사 39명 중 25명밖에 모집을 못했는데요. 이는 매월 14명치의 고용 장려금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마업계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경로당 파견 사업 안마사 39명 전원을 모집해 기본 재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112명에 머무르고 있는 활동 지원 이용자 역시 150명까지 늘려 서시련의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지원인 사업, 문화해설사 사업을 통해 수익 사업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노원 강북구에서 바우처 예산 4억 6천 만든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예산 넉넉히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판공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 저는 모든 통장을 사회복지사에게 맡겨 관리해 왔습니다. 관공서나 의원님 만날 때도 차비나 식비, 전액 제 사비를 털어 쓰면서 영등포지의 재정을 7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20배 늘려왔습니다. 서실현에 가도 저는 회장 판공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확보.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를 증대하겠습니다. 경증 장애인을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도 여기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원금은 한계가 있지만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매년 실시되는 서실현 오월림 마라톤 행사를 현재의 2배 이상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대기업, 금융기관, 라이온스 클럽 등 지자체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요. 후원금 증대를 위해서 후원 전화를 개설하고 대기업의 그리고 금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펀딩을 확대하고 참가 인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후원금으로 장애인, 스포츠 동호회,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저는 31명이던 안마사 인원을 39명으로 늘려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이거를 30명으로 줄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업을 더 확대하고 증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해결돼서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토론에 좀 재미가 있는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이죠.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약 한 가지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공약이 있다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총동문회 인터뷰에서 김대근 후보님이 현재 190명인 운전원을 300명까지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던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0명까지 늘리겠다고 또 말을 바꾸셔서 하셨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면 복지콜 운전원 한 분의 인건비로 7,277만 원 매년 발생합니다. 그런데 190명을 250명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60명치 인건비가 더 필요한 셈인데요. 이 인건비만 무려 43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받아와야 합니다. 물론 김 후보님은 가능하다고 하시겠지만 좀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요거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다 쓰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탐난다고 생각되는 공약은 우리 신창수 후보의 출근길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론적에서 입각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역설적이게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도 출근길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430여 개 이상의 노선에서 7,300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설마 노선은 몇 개의 노선으로 버스 차량은 몇 대가 운행해야 하는지 우리 회원들이 이동권에 대한 조사가 우선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런 과연 조사는 돼 있는 건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고요. 또한 출근길에는 중간 거리 5km에서 10km 이동에 가장 많다고 볼 때 근거리나 장거리 이동 시에는 버스 이용을 하려는 회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모로 볼 때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은 반드시 도어투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 버스까지는 어떻게 가는 거죠? 자, 다른 장애인들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까지도 그럼 복지콜 이용할까요? 바우치 택시 이용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희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같이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필사를 똑같이 했는지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저는 탐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고요. 신창숙 후보의 공약 중에서 그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드리겠다. 이 공약은 국회 입법 활동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모든 장애인들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예산이 아마 어느 누가 발표했는지 9억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그 예산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굉장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각 후보에게 한 가지씩 준비된 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개별 질의는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개별 질의는 후보자 한 분당 한 문항, 답변 시간은 1분이며 50초의 예비음, 1분의 종료음이 울리고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집니다. 자, 먼저 개별 질의 첫 번째 순서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입니다. 카카오 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셨는데 2016년 서실현에서 바우처 택시 도입 시기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 택시의 확대는 검토되지 않았는지, 또 앱 기반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바우처 택시로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카카오 택시가 단지 검토됐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카카오 택시는 그 바우처 택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수익이 증대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1,300콜 정도 가지고는 자기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물론 티맵 택시와 카카오 택시와도 논의를 계속 했는데 어쨌든 불발이 됐고 나중에 접촉을 하게 돼서 이제 카카오 택시와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당시 우리 회원들은 12,800대 나비콜 앵콜을 타면서 정말 5분 이내에 차가 배차되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배차 실력을 발휘했으니까 정말 그때는 정말 좋았죠. 그러나 카카오 택시가 아닌 나비콜이나 온다콜이다 보니 앵콜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온다콜을 증차하는 그런 얘기가 벌어졌습니다. 카카오 택시는 지금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기호 3번 나병택 후보께 개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여러 복지시설이나 센터 운영, 그리고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약이 4년 임기 안에 실현 가능한지, 현실적인 이행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저는 4년 안에 제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다음에 보호작업장을 시작한다면 4년이 지나면 근로사업장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실현이 발전하면 우리 사회가 밝아지는데 서실현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서실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서남권, 서부권에 복지관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근길 셔틀버스 공약을 내셨는데요. 이 서비스가 일부 거점 지역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25개구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점 지역 위주로 운영될 경우 인접 지역 이용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셔틀버스는 거점 중심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복지관과 맹학교 그리고 안마사와 헬스키퍼를 비롯한 시각장애인이 많이 근무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출퇴근 시간에 맞는 권역별 노선, 지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셔틀버스는 운전원 외에 보람 일자리 인력을 한 분씩 배차하여 우리들의 승하차를 안내를 도울 것입니다. 출퇴근 셔틀버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좀 선관위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토론회가 이제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좀 더 무르익게 분위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한 질문을 진행자가 좀 임의로 좀 드려도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2부 순서 주도권 토론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진행자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요. 기호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정하고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흔히 읽는 소설 삼국지라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인물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뭐 나라를 다스리거나 정치를 하면서 뭐 또 열심히 싸우기도 하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소설 속 캐릭터 중에 자신이 제일 성향에 맞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이며, 그리고 그 성향에 맞는 캐릭터로서 어떻게 서실현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신창숙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저는 누구를 비유하기보다는 저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마업계에서 집회 때 항상 앞장섰습니다. 왜? 제가 안마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업권이, 저는 제가 살면서 우리 안마로 아이 셋을 키웠고 여지까지 살았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매우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회 때마다 앞장을 섰던 것이고요. 우리 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인 시를 했었던 건 우리 회원과의 약속이었고, 중도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공무원들은 항상 말합니다. 어렵다, 기다려달라, 혹은 안 되겠다라는 말까지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앞에서 저는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될 때까지 찾아가고 두들겼습니다. 그게 저 신창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력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기호 2번 김대근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네, 삼국지 보면은 제갈국명이 귀산이라는 곳에서 사마이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고 불화살로 사마이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위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사마이는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갈국명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꾀를 내는 곳은 사람이로되 역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저는요, 우리 서실현에 제가 입성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요, 제갈국명처럼 정말 꾀를 열심히 내서, 이제는 저는 제갈국명은 실패했지만 정말로 하늘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꾀를 내서 서실현을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나병택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저는 관우, 장비 두 사람을 다 좋아하는데, 제가 워낙 그 말 솜씨가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을 잘 못하기는 하지만 그 관우가 되어서 우리 서실현을 이끌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안마사협회 그 이사를 하면서 안마계 발전을 위해서 8가지 안마 기술을 개발했듯이, 제가 서실현에 들어가면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산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간호처럼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부터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 한 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2분 후보에게 질문을 하며 토론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반드시 모든 후보에게 질문해야 하며 특정 후보에게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 한 분당 6분입니다. 5분 30초에 예비음이, 6분에 종료음이 울리며 종료 후 6분 1초에 모든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정책을 검증하는 순서인 만큼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흑색 선전을 하는 행위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한민국 선거 토론 특성상 진행자가 토론 과정에서 토론 내용에 대한 제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후보 여러분들의 페어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6분입니다. 네, 김 후보님은 사무처장으로 복지콜 행정 경험이 많다고 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복지콜의 콜 처리 상황을 잘 아시고 공약을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4년 사업 실적 기준 복지콜의 연간 총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 처리율은 얼마인지, 그리고 하루 평균 처리 건수는 얼마인지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답 부탁드립니다. 2024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24년은 제가 근무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알고 계셔요. 2024년 걸 제가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23년 12월 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 거 그럼 알려주십시오.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그 단창일 때였거든요. 저희가 2020년에는 콜 처리율을 88%까지 사실은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서 계속 줄어갔거든요.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콜 처리가 70%를 넘지 못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콜 처리율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900콜 정도에서 약 980콜 정도를 처리를 하고 1600콜에서 많으면 2300콜까지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같은 경우는 1100콜까지 처리를 하고 접수 건수는 1600에서 1800 심지어는 1300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1300으로 떨어지면 콜 처리율이 올라가고 1600콜 800콜 이상이 접수가 되면은 콜 처리율이 그래서 떨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콜 처리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떨어져서 2025년도에는요 68.2%까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저는 사무처장을 안 했는데 제가 조사는 해봤거든요. 네, 총 접수는 56만 4천 콜이었고요. 총 처리 건수는 40만 4천. 처리 비율은 71.7%입니다. 하루 비슷하게 처리는 맞잖아요. 네, 11,006건입니다. 근데 항상 67%라고 말씀하셨는데 68%라고 말씀드렸거든요. 68%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71.7%가 맞습니다. 아니요. 25년에는 68.2%가 맞고요. 2023년에는 70%를 약간 상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네. 복지콜 운전원이 190명이 있는데요. 운전원을 25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셔서 묻겠습니다. 네. 네네. 2025년 기준으로 복지콜 운전원 분들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연간 예산은 얼마이며 1인당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 그거는 제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다 알 수가 없고 초봉 기준으로 본다면은 약 한 4,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어쨌든 저희는 초봉 기준이나로 말할 수 없고 4,900에서 약 6,000 이상을 상회하는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6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얘기는 이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는 2030년까지 차량을 200대를 증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원은 여기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시각장애인장들은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이 아닐 수 없는 게 차량 200대를 주면 운전원은 190명이에요. 차량 10대가 논다는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차량 39대를 준다는 사람들이 운전은 60명 당연히 좋아하죠. 저는 안 주면은요 제 임기를 걸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우리 회원들과 정말 열심히 만나서 지회장님들과 만나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해결해 내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저 제 생명 바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바우처 택시를 본인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비콜이 생길 당시 논란이 심해진 것 중에 하나가 복지콜 기사 월급제였습니다. 월급제로 바뀌면서 갑자기 복지콜이 로또콜이 되었는데요. 회원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럼 바우처 택시를 만드신 분도 김 후보님이고 복지콜이 월급제로 된 것도 김 후보님이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복지콜이 월급제로 만들어질 당시가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종사하지 않았고요. 저는 2016년 7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입사를 했고 바우처 택시는 2016년 10월 20일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 3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6년 5월에 이동권 개선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고요. 여기서 바우처 택시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달라고 서울시에 거지를 했고, 그러면은 사례를 좀 가져와라 해서 부산, 인천, 수원 등을 열심히 다니면서 사례를 수집을 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바우처 택시를 만들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돈을 그러면은 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이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걸 전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제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월급제가 네네. 본인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 아니었다는 저는 말씀이신 아닙니다. 거죠? 네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말 이후 바우처 택시 운영권이 서울시련에서 팀원위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김 후보님 때 일인지 이것도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운영권이 넘어갔고요. 사실은 운영권이라는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 변경이 돼 버렸어요. 그 바우처 택시가 사회복지 예산에서 경상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이크 끄시면 안 돼요. 네. 자, 타임아웃 30초. 네, 30초. 네. 자, 네, 그래서 경상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운영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정산을 팀원이가 하고 운영권은 서울시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된 거고요. 그 당시에 운영권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고요. 다시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때 그 인원들은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 네, 나 후보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네, 나 후보님한테 그럼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간이 좀 다 되는데요. 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선거 토론 특성상 제가 제지를 할 수 없고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시간을 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서 제지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선관위 의원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게 1분을 좀 더 드려서 모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7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7분으로 한 다음에 신창수 후보께 1분을 더 드리는 방안은 어떠신지 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여서 시간 할애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네. 예, 일단은 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일단 제 진행 미숙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자 일단 선관위 측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1분을 더 드립니다. 후보님께 다 7분씩 드리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1분 카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어집니다. 네, 나 후보님 공약을 보면 서실현에 돈이 정말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회에 5억, 동호회 2억을 풀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었는데요. 2025년 기준 서실현의 연간 예상 총액은 얼마이며 현재 수입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혜에 5억을 풀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5억을 벌어서 지혜에 3억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 3억을 어떻게 나누느냐? 매월 100만 원씩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억은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많은 곳에 그 동아리들이 있어요. 이 동아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리들에게 한 100만 원씩 지원하면 1년에 200곳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 시간이 남았는데 예, 신 후보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10초 다 됐습니다. 자, 그 주도권 토론 규칙상 뭐 후보님의 시간을 더 할애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주도권 토론은 후보님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후보님이 발언을 막으실 수도 있고 후보님이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합의된 대로 7분입니다. 네, 나병택 우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실현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2년 내에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맞죠? 2년 내에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 제가 공약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2년 안에 만들 것은 2년 안에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요. 맞죠 그 내용은요? 아닙니까?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2년 내에 만들겠다고 분명히 그 공약이 써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읽고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소실현이 판권비 정도 밀릴 정도로 그 예산을 얻기가 지금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좀 외람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실로암에서 몇 개 시설이라도 가져올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서실현이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아니요, 예산을 불가한. 만들 수 있다고 서실현은 보거든요. 신생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만약에 지금 표준 사업장이라든지 장애인 재활 시설을 만들려면은 지금 우리가 돈을 일단 드려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초기 비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네.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예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활동지원 서비스 지금 아까 우리 신창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활동 지원 서비스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쪽에만 써야 되거든요. 아니 꼭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가지고 교육 사업도 내보낼 수도 있고 우리 회원들이 그러면 활동 지원 관련해야 하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비를 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문화시설, 문화 이용도 할 수 있도록 내릴 수 있는데 이걸 돈을 못 벌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후보님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우처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아까 우리 또 말씀드렸지만 39명의 그 경도당 파견 사업을 2024년도가 이때 보니까 26명밖에 채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13명을 늘리면 이게 한 1억 이상이 날아가는데.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니고요. 저는 왜 그때는 없었으니까. 차장님 계속 왜 책임을 아니 저는 39명으로 만들어준 죄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39명 만들어준 것도 죄입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칭찬을 해야지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래도 관리를 못한 것은 책임일 아니요. 수도 있는 거죠. 2024년에 제가 어떻게 관리해요? 제가 그냥 무급으로 들어가서 관리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5년도에 그 12월 달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2024년도에. 맞습니다. 2023년에 그만뒀다니까요. 아니요. 2024년도 지금 26년이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2024년 1월에는 제가 한국점자수석 관장으로 있다가 1년 반 후에 4월에 이듬해 5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2025년에. 금년에 작년에요. 금년 26년이니까 지금 그 아유, 연도를 그, 착각하고 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2023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12월에. 네.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후보님 알겠고요. 다음은 신창수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네. 혹시 2026년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정부 예산이 얼마나 되고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 혹시 아실까요? 어디에 서실현에요? 아니요. 정부 예산에. 정부 예산? 에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고 활동 지원을 제공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 총 예산은 제가 지금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네. 정부 총 예산은 2조 8,100억 원이고요. 14만여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65세 이상 돼서 실명하는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맞죠?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광주광역시 이거는 공약에는 제가 없습니다. 후보님 발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광주광역시, 충북 청주시, 정부 완산, 전주 완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네. 말씀했죠. 맞죠? 네네. 네. 제가 팩트 체크한 결과 광주광역시, 전북 완산 그리고 청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복지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활동 거죠? 지원이 아니고요. 네. 고령 실명자 생활권 보장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활동 지원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어디에 활동 지원 있어요? 활동 지원하고 마치 연계했지 않습니까? 고령 생활 그거는요. 딱 한 번인가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미 시범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동영상 돌려봐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령 안 되죠. 실명 일상 지원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은요. 이거는 서울시 요청을 할 거고요. 네. 법은 법대로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설득해서 그러면은 법은 법대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65세 이상 활동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여쭙습니다. 총 예산이 추가 예산이 얼마나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추가 예산이요? 네. 혹시 그러면은 장애인 비율이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얼마나 되신지는 혹시 아십니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65%입니다. 장애인은 65%. 어마어마하죠. 자, 장애인 활동 지원을 65세 이상으로 늘릴 경우에는 약 13조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어떻게 중단하실 겁니까?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통령이 나가셔야지. 여기 서울시각장애인협회장 못 하고 나오셨어요. 지방에서 이미 고령 실명자에 대해서 생활권 이동 보장을 하고 있고요. 고령 실명자 일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례를 그러니까요. 들어서 서울특별시가 못할 일이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답변 드린 건 그걸 드린 게 그리고 아니고 26년 3월 13조 원이나 들어가는 돌봄 비용을 통합 지원법에 어떻게 하시겠냐는 따르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3조 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득해야죠. 설득해서 진심을 정부 담아서 얘기하는 게? 설득합니다. 정부 그리고 예산을 여기다 다 듭니까? 저도 받고 김대근 후보님도 받고 있는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네, 65세 맞아요. 고령이 네, 맞습니다. 넘었다고 해서 지금, 그분들이 못 받는 건 차별이라고 이미 그러니까 법에 여기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헌법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 네, 소원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네, 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은 13조 원이나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을 담아서 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책이 있으셔야지 공약을 냈을 때는. 설득하겠습니다. 네. 공약을 냈을 때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네, 마치겠습니다. 30초 안 쓰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7분입니다. 신창숙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인데 65세 이상 장애인들 이게 장애인이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하는 거 혹시 그 어르신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희망 고문이요? 네.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고문이죠. 노력을 해서 받아와야죠. 저도 받고 있는 이 서비스를 65세 넘어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실명을 했다고 해서 못 받는 게 예산이 더 많이 차별이죠. 들어갈 텐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이 준다고요? 네, 줄 수 왜요?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왜 줍니까? 숫자가 늘어나면 국가가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시간을 줄이겠죠. 그거는 나 후보님 생각이실 것 같고요. 이미 헌법 소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추가 예산을 받아야죠. 저는 그래서 이거 철회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계속 공격당하면서 그 답변이 잘 안 나오는데 저는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저는 합니다. 우리 김대근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후보자님께서는 바우처 택시도 후보자님이 만들었다. 네. 그다음에 서실현 단독 법인도 후보자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거 바우처 택시 그다음에 서실현 그 단독 법인 언제 만들어졌죠? 단독 법인은 2019년 3월 19일 정도에 회장님이 저희가 승인을 누구셨어요? 받았습니다. 윤상원 회장이었습니다. 그럼 바우처 택시는요? 바우스 택시는 남산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회장님들의 공은 다 어디로 가고 왜 그렇게?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무자로서 역할을 해서 실무자라고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고 있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네. 나중에 그렇게 말을 바꾸셨거든요. 네. 만드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실무자리에 있어서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고, 제가 역할을 한 것도 한 거고, 그러면 누가 봐죠? 회장님이 직접 일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회장님은요, 지시를 하고, 너네 이렇게 일을 해라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 총괄이 접니다. 그럼 누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공은 회장님들 공이 맞습니다.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업무 총괄을 하는 사람이 가장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가장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그 후보자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거기 그 다양한 운영 네, 그렇게 오해했다면 죄송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전직 회장님들 늘 앞세우고 있습니다. 전직 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복지코로 말씀하십시오. 월급 제도는 후보님 계실 때 만들어진 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 7월 18일에 입사를 했고요. 월급제는
2015년도에 확정이 돼서 2016년 1월 1일서부터 월급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콜 시스템까지 동시에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자, 장내에 좀 안내를 드리겠는데 토론 분위기가 좀 굉장히 열기가 뜨거울수록 장내에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장내에서는 약간의 정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청객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원들께서 방청객 질문을 조금 요구를 하셔서요. 방청객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각 후보당 한 문항씩을 질문을 하실 수 있고요. 답변 시간에 1분을 부여할 텐데 순서를 정하는 게 혼선상, 토론의 진행상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권 토론이 1, 2, 3번으로 진행이 됐으니 그러면 순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손을 드시면 마이크가 전달되고 마이크가 전달되면 본인의 성함과 함께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 시간이 1분이니만큼 질문 시간도 1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2번 드셨으면 먼저 드신 분을 봐야 되는데. 예. 먼저 드신 분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하십니다. 박두경입니다. 세 분 후보님들 고생하십니다. 세 분 후보님들에게 공이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예, 분한테만. 하여튼 우리 김대근 네, 후보님께 김대근 묻겠습니다. 후보님께만 여쭤보십시오. 우리 서실현의 회장 임기가 4년인데 지금껏 쭉 이렇게 임기를 거쳐오면서 전직 회장님들이 2년에 걸쳐 아니면 4년에 걸쳐 2억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기계 시스템이라는 점검 미명 아래 매번 이런 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관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무슨 돈을 어떻게 낭비한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지부에 네. 콜센터 차량 기계 있잖아요. 시스템. 네. 예. 시스템 점검은 2023년에 예. 제가 사무처장 시절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게 네네. 회장님들 임기 바뀔 때마다 네. 4년에 걸쳐 2년에 걸쳐 한 번씩 2억 3억 이렇게 큰 돈을 막대하게 소비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꼭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집에 가전제품도 10년 15년 이렇게 쓰는데 2, 3년 만에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잠시만요. 카운트 하시는 분은 후보님이 답변하실 때 시간을 좀 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시스템을 개편을 했는데 이때는 시스템 완전히 콜 정비 시스템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콜이 우리가 아시죠? 무전기로 콜 받던 것에서 콜을 완전히 우리가 전화로 완전히 전환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여기에서 그래서 비용이 추가가 됐고 현재 콜 시스템을 개편한 거는 노후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시스템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방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머리에다가 서울대학교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계속 다운이 되거든요. 이래서 시스템을 개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돈은 7억 6천만 원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답변은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에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이 나병택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혜 활성화 공약들이 좀 많으신데요. 자립지원센터, 주간보호센터, 활동지원센터, 보호작업시설 등을 만들면 현재 우리 각 지회 현실상 이 모든 것들을 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직업보호시설에 있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서울에 안마원들이 많은데요. 안마원들마다
이 안마사 구인이 힘들어가지고 정말 1인 사업장도 많은 현실인데 이 지회 작업보호 시설에서는 정말 우리 지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지혜에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12년 전에 출마를 하면서 자립생활센터를 지혜에 한 7곳 만들겠다. 그때는 환경이 참 좋았어요. 자립생활센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100여 개 이상 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적으로 10년 이상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를 만들면 우선 그 중증 시각장애인이 센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장이 있고 동료 상담가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3명에서 7명까지는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에 만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신창숙 후보께 질문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창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인께서 그 성함이 자기 어떻게 판공비를 되시죠? 유정일입니다. 네. 예, 판공비를 최소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그 줄이실 건지 뭐 퍼센테이지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는 뭐 아직 생각을 안 했지만요. 제가 지회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는 지회장들의 자리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사비를 털어서 일을 했던 것처럼 저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방청객의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제 보충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발언은 앞선 토론 전반에 대해 미처 하지 못한 설명이나 추가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 발언은 후보자 한 분당 2분입니다. 1분 50초에 예비음, 2분에 종료음이 울립니다. 종료 후 마이크가 꺼집니다. 2분 1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방청객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기호 3번 나병택 후보께 먼저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제가 서시련 회장이 되기 위해서 2024년 10월부터 그 서울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우리 회원님분들을 한 2,000명 가량 만나 뵈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지혜를 돌면서 시각장애인의 놀이 공간에 대한 그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지혜가 발전해야지 놀이 공간이 생기고 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 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동권 문제, 이 문제는 정말 꼭 노는 차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없어서 서시련에 있는 지혜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복지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살려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저 60억 벌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독립적으로 15억도 벌어봤습니다. 예산 만드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 기호 3번 나병택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마무리 발언 따로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발언 듣겠습니다. 보충 발언입니다. 2분입니다. 네, 셔틀버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버스를 어떻게 받아올 것인가? 차량은 마사회,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재단 등
지원과 서울시 증차 예산 활용하고요. 그리고 복권기금 예산 확충해서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령 실명자 생활권 보장이라고 해서 광주, 전북, 완주군 등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65세 이후 고령 실명자 일상 지원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 사례를 들어서 저도 명분 있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6년 3월 돌봄 통합 지원 시행에 따른 서울시 구청 연계 요양 돌봄 지원 사업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지법에서 행사 1부에서 박상현 부장판사가 이미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 제6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감옥에 대하여 65세 이전의 활동 지원 급여를 받은 이력, 수급 급여이 없는 65세 이상 장애인은 동일하게 고령 중증 장애임에도 원칙적으로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제를 못하도록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인지에 대하여 위헌 법률 심사 제청함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법 제정 노력이 요양 3시간으로 하루를 버티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보충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네,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를 2025년 8월부터 받았습니다. 왜 받은 줄 아십니까? 회원 여러분,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후보들은 그 당시에는 4후보가 있었습니다. 4후보들은 모두 모바일 투표에 찬성을 하고 그것도 적극 찬성한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를 감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로 들어간 분들 본인 스스로가 모바일 투표를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원들은 2월 7일에 2시간, 3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추운 날씨에서 떨어야 됩니다. 주장을 합니다. 회원들은,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모바일 투표를 못한다. 왜 못합니까? 시각장애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을 못한다. 시각장애인들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강서구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바일 투표를 못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못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권리를 위해서입니까? 본인들의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저는 당선되면은 반드시 모바일 투표 해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해서 더 이상 시각장애인들이 떠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각장애인들 스스로가 해내야 됩니다. 이들은 기존의 기성층은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바보로 내몰고 있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왜 떨어야 합니까? 여러분, 김대근이 개선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 한 분당 2분입니다. 1분 50초의 예비음 그리고 2분의 종료음이 울리며 종료 후에 2분 1초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마무리 발언은 현장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나병택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긴 시간 토론회에 귀 기울여 주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나눈 귀한 말씀들이 서울시각장애인 연합회 발전에 초석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옥석을 가려내는 안목과 보모를 꿰낼 뚝심입니다. 저 기호 3번 나병택이야말로 준비된 일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표, 그 한 표가 미랄에 되겠습니다. 저의 결심과 여러분의 지지가 합쳐질 때
우리 서시련은 다시 전진하는 원동력을 얻을 것입니다. 복지콜과 바우처콜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서시렴과 각 지혜가 풍요로워지며 회원 여러분이 삶에서 장애를 느끼지 않는 그날까지 저 나병택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내일을 바꿉니다. 미래의 꿈을 향해 기호 3번 나병택과 함께 갑시다. 저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기호 2번 김대근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 현장과 방송으로 청취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저는 서시련 사무처장으로 8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장으로 취임하여 업무 파악을 할 실제로 업무를 익히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업무 파악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회장 임기 시작일부터 업무 공백 없이 서시련 센터 조직을 정비하여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성향이나 장단점까지도 이미 파악하고 있어 조직의 최대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행정 업무만을 천직으로 여기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짜 일꾼, 준비된 일꾼, 저 김대근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채찍질해 주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우리 회원 여러분들만 위해 앞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이동의 자유를 넘어 행복한 삶으로 법인과 행동하는 지회의 성장으로 나는 슬로건으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회원 여러분, 계보나 인맥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4년의 선택이 2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정말 본이 되는 사람, 회원 여러분들께 덕이 되는 사람, 회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저 김대근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으로 저를 밀어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신창숙 후보의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동안 저는 회원님들의 아픔과 고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와 강북구에도 안마 바우처 예산을 받아달라시던 원장님의 목소리, 산모 바우처가 안 돼 손님을 놓쳤다며 아쉬워하던 분들의 목소리, 모일 공간이 없어 헤매시는 영등포 회원님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아픔과 고충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침사분들이 경찰서 가기 불안해하실 때 함께 경찰서 가서 우리 입장을 항변했으며, 보건소 직원 때문에 원장님이 힘들어하실 때 즉시 가서 왜 먹고 사는 맹인을 괴롭히냐, 비장이 없어부터 처리하라고 따졌습니다. 한 번은 어느 원장님이 구청에서 나왔는데 활동 지원을 안마원에서 쓰면 벌금을 때리겠다고 협박한다며 내일부터 영업을 어떻게 할지 걱정하셨을 때 저는 바로 구청 직원을 찾아가 안 보이시는 분이 혼자 굶어 죽으라는 거냐, 활동 지원이 안 되면 당신이 가서 원장님을 도와드릴 거냐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도 저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회원님의 아픔과 고충이 담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결코 외면하지 않고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시간 때문에 애를 태웠던 시간들, 복지콜이 안 돼 병원 예약을 놓치고 빗속에서 기다리는 아이에게 가지 못해 마음이 아파왔던 우리의 소가리를 정부에 진실되게 전달하고자 복지콜 예산 넉넉히 받아오겠습니다. 바우처 택시가 아무데나 내려줘 하염없이 가족을 기다려야 했던 전맹들의 아픔이 더 이상 없도록 착한 기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65세 실명하신 어르신이 쓸쓸히 계셔야만 하는 아픔이 없도록 시와 협력하겠습니다.
해마다 효사랑 잔치를 열고 외로운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풍파 속에서도 희망은 싹틉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서실현에 가서 이동권이 보장되는 서실현, 외롭고 쓸쓸한 분들을 돌보는 따뜻한 서실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기 사단법인 서울시각장애인연합회 겸 제16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장 선거 입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세 분 후보와 토론회를 주최하신 서실현 선관위 여러분, 생중계 송출에 수고해 주신 신남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토론회를 경청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 토론회가 서실현 회장 입후보자들의 공약, 정책, 차질, 비전을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론회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